사업주 은퇴연금이라는 내용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몇 차례 과거에도 다뤘었고 또 이번에 새롭게 다루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희도 이제 이걸 프랙티스를 하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룹니다. 아마도 가장 정리되고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퇴연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리타이먼트 플랜이잖아요. 이게 나오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결국은 불안정한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나라가 정부가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니까 어떤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은퇴를 준비해라 하고 이걸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개인의 경우를 놓고 보면 내가 번 돈을 다 고기 사 먹는 데 쓰지 않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은퇴 목적으로 내가 저축하는 데 쓰면, 옮겨놓고 이걸 투자하는 데 쓰면 그만큼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절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과세를 피할 수 있게 과세소득에서 빼주겠다는, 이게 바로 IRA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옮긴 자산에 대해서 당해의 소득을 줄여주는 데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트래디셔널한 방식의 IRA인 거고, 당해의 소득을 줄여주진 않지만 이러한 은퇴 목적의 계좌로 옮겨서 그걸 은퇴 목적으로만 투자하고 은퇴 이후에 찾아 쓰는 것을 약속한다면 당해에는 공제되지 않아도 미래 소득에 대해서 찾을 때까지 공제해준다, 비과세해준다라는 것이 로스 방식이라는 것,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선에서가 아니라 이걸 기업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업주들,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리타이먼트 플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사업주 은퇴연금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5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솔로 401k다, SEP IRA, Simple IRA, 401k, Defined Benefit.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좀 차근차근 최대한 쉽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비교할 건지에 대해서는 요 7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거예요. 첫째는 이 특정한 플랜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 어떤 기업, 사업체에서 이걸 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택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 SEP IRA라고 하는 거를 들었는데 일단 용어도 뭐야 싶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가입하라고 이런 걱정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것이고, 이게 정말로 내가 가입했을 때 번거로운 거 아니야? 유지하는데 비용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연말에 신고해야 되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플랜들의 각각의 장단점, 6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플랜이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고 뭐 등등이니까 도대체 어떤 기업이 하라는 거냐라는 그 베스트 캔디데이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가끔 하잖아요. 금년이 끝나버렸는데 24년 지금 3월인데 23년도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레트로액티브하게 돌아가서 지금 하고 납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작년에 23년에 대한 거 텍스 공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종종 하잖아요. 그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각각의 플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솔로 401k라는 거예요. 개념은 뭐냐면요, 이건 혼자 하는 401k예요. 그 말은 또한 인플로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자영업, 그리고 내가 법인을 했었더라도 배우자를 제외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를 내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최대 69,000불까지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경우라면 69,000에서 7,500을 더해서 76,500인가요? 이만큼을 더 할 수 있어요. 최대 불입금, 은퇴계좌, 사업체가 채택할 수 있는 은퇴계좌거든요. 여기에 불입할 수 있는 총액이 69,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불입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냐면요, 내가 혼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일하는 업체로서 나에게 급여를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벌어들이는 그냥 넷 인컴이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내가 10만 불이라는 그 비즈니스 인컴이 있었는데 나한테 급여로 3만 불을 주고 나면 나에게 비즈니스에서 남는 소득은 7만 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10만 불이지만 3만 불은 급여, 그리고 7만 불은 기타 남는 넷 인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69,000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 내가 받은 급여에서 23,000불만큼을 직접 달러 또 달러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넷 인컴으로 남는 거에서는 최대 25%까지를 컴바인해서 컨트리뷰션, 그 불입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을 벌었을 때는요, 뒤이어 셉 IRA 얘기할 때 같이 설명을 할 건데요. 10만 불을 벌었을 때 내가 3만 불을 급여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급여에서는 2만 3천 불까지를 내가 다 컨트리뷰트 할 수 있으니까 전체 금액 2만 3천 불을 다 컨트리뷰트를 하고, 그리고 남는 7만 불에서 25%만큼 그 금액만큼을 내가 당해에 솔로 401k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트래디셔널 방식을 한다고 하면 그 당해의 소득을 줄이는 데 쓸 것이고요. 로스를 한다면 로스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해 소득을 줄이는 데 쓰지 못하지만 그 금액만큼을 로스로 내가 텍스 프리로 투자하고 나중에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입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증권사에서 옵션으로 있어요. 내가 열 때 어차피 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가서 나 솔로 401k 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다 도와줍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뉴이티 같은 거 가입할 때 솔로 401k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선택하면요, 쉽게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연말 신고 의무, 이러한 어떤 기업의 리타이먼트 플랜을 만들었을 때 연말 신고 의무가 얼마나 부담스럽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플랜을 선택할지를 영향받게 되는데, 이 솔로 401k는 상대적으로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 그 의무가 부담이 높지 않다. 왜? 폼 5500이라고 하는 그런 추가의 텍스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내 솔로 401k의 잔액이 25만 불일 때까지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5만 불을 넘을 경우에만 이 연말 신고 의무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보고의 내용 자체도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적인 레귤러 폼이 아니라 그 약식 폼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연말 신고 의무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거죠.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요, 높은 불입금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린 셉 IRA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던 급여 형태에 대해서는 2만 3천 불까지를 내가 온전히 달러 투 달러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셉 IRA 얘기할 때 더 설명드릴게요. 단점은요, 종업원 규정이죠.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건 못해요. 따라서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뭐냐? 직원이 없는 사업주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솔로 401k를 고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이후에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이거 역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솔로 401k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별로 없는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개념은요, 확장판 IRA라고 합니다. 그냥 IRA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체 오너가 할 수 있는 IRA라고 보면 되죠.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은요, 6만 9천이에요. 24년도. 대신에 캐치업은 없고요. 나이가 50세 이상이어도 이게 다예요. 그리고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넷 인컴의 25%예요. 앞서 어떤 홍길동 씨가 본인 사업체에서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고 칠게요. 본인밖에 없다고 쳐요. 10만 불을 벌었는데 셉 IRA를 하면 10만 불 곱하기 25%니까 2만 5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에 반해 그 솔로 401k를 하면 급여의 형태로 지급받으면 2만 3천까지는 그냥 넣고 나머지 금액 중에 25%를 할 수 있으니 솔로 401k가 실질적으로 셉 IRA 대비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높아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컨트리뷰션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솔로 401k가 셉 IRA보다 더 유리해요. 하지만 아까 솔로 401k는 뭐였냐면 내가 종업원이 없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셉 IRA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로스가 없어요. 하지만 뭐 오늘 이 얘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트래디셔널로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게 로스로 컨버전이 가능하니까 뭐 effectively 실질적으로는 로스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셉 IRA 할 수 있는 자격은요, 자격이라기보다 여기에 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은 고용주 하고요. 그리고 직원도 반드시 가입시켜줘야 돼요. 어떤 경우를 만족시키냐면 3년 이상 근무하거나 21세 이상일 경우, AND죠, AND.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이게 결국은 종업원들에게도 이 고용주와 마찬가지의 IRA를 가입하고 고용주가, 회사가 이에 대한 불입금을 불입해줘야 된다라는 의무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들. 이게 3년보다 낮을 수도 있고 하지만 3년을 넘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세보다 뭐 낮출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이 든 직원으로 더 엄격하게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3년 이상 21세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같은 혜택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가입 방법은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은행이건 증권사건 보험사건 거기서 사업주가 나 계좌 열러 왔어요 라고 하면 일반 IRA하고 똑같아요. 일반 IRA도 보통 우리가 은행, 뭐 보험, 증권사에 가서 IRA 계좌 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셉 IRA 열러 왔어요. 그러면 열어줘요. 그러면 본인하고 만약 직원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해당되는 직원까지도 같이 열어주고 알려주는 거죠, 직원한테. 그리고 컨트리뷰트 할 때도요, 사업주가 이거는 컨트리뷰트 하는 거죠. 고용주는 IRA, 일반 IRA 가입하듯이 가입하고 직원별 계좌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반 은행, 주식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증권사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장점 중에 장점, 연말 신고 의무가 없다요. 아까 얘기했던 뭐 Form 5500라고 해서 아까 솔로 401k만 해도 25만 불 이상 잔액이 넘어가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비록 그게 별거 아니라 해도 그 의무가 있는데 반해 셉 IRA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장단점을 따졌을 때 장점은요, 가장 낮은 관리 비용이에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컨트리뷰션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컨트리뷰션 금액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 401k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솔로 401k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SEP IRA의 단점은요, 종업원들이 베스팅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종업원들이 있다면 이러한 혜택, 만약에 고용주한테도 넷 인컴의 뭐 25%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종업원한테도 종업원 급여의 25%만큼을 회사가 넣어줘야 되니까 그만큼이 비용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만큼 베스팅이 되는 3년 이상 근무하고 나이가 21세 이상인 직원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보너스 컴펜세이션을 주는 거니까 이게 어디셔널 커스트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떤 키 인플로이들, 주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어떤 추가의 비용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누구냐? SEP IRA는요, 직원 수가 적고, 그렇죠? 적어야겠죠. 너무 많으면 부담이 높잖아요. 그리고 퇴사율이 높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년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그만큼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한 소규모 사업체라고 했을 때 베스트 캔디데이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좋은 점은 연말 이후에, 예컨대 지금 24년인데 23년도에 대해서도 SEP IRA 지금 만들 수 있느냐, 23년을 위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 401k와 SEP IRA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심플 IRA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심플한 IRA예요. 중소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IRA 또는 401k예요. 우리가 뒤에서 401k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01k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채택하는 어떤 리타이먼트 플랜의 대표적인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 1인이 얼마씩 넣어서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IRA 또는 중소기업 401k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일반 401k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각자가 일반 IRA보다 더 많은 금액, 일반 IRA가 얼마죠? 17,000불, 7,500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16,000불까지. 그리고 만약 이 50세 이상이면 3,500불을 더 추가로 해서 19,500불까지를 종업원이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플랜인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뭐 몇 명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심플 IRA를 가입한다, 회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종업원들이 모두 여기에 16,000불 또는 19,500불씩을 불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회사는요,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됩니다. 그 해당 종업원의 급여의 2%까지를 무조건 해주거나 아니면 3%인데 그 종업원이 실제로 이 스스로 컨트리뷰트 하는 금액에 한해서 3%를 매칭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매칭해 줄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심플 IRA는 Roth, 트래디셔널 방식 둘 다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플 IRA 방식은요, 직원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가입 방식이요,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일반 은행, 주식 브로커리지, 증권사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일반 IRA 가입하듯이 딱딱딱 가가지고 만들고 가입하고, 그리고 본인 계좌처럼 이 직원별 계좌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중에 본인 급여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000불까지 넣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매칭 컨트리뷰션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좋은 것, 이게 꽤나 많은 직원 수가 있는 경우에도 뭐 100명 이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뒤이어 얘기하겠습니다만 레귤러 일반 401k는 이걸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높은데 이런 연말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심플 IRA는요, 관리 비용도 굉장히 낮아요. 관리 비용 또는 관리에 드는 어떤 회사 차원의 에포트, 노력도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그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장단점 이어질 텐데요. 종업원들로 하여금 각자가 일반 IRA보다 더 높은 금액의 컨트리뷰트를 해서 은퇴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401k보다 훨씬 더 낮은 운영비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일반 이 401k보다 컨트리뷰션 금액이, 종업원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 금액이 더 낮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아까 고용주 같은 경우에 내가 SEP IRA나 솔로 401k, 물론 솔로 401k는 직원이 있으면 못하지만 각각은 뭐 69,000불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심플 IRA는 그런 거 없어요.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한 명의 종업원으로서 같은 금액까지만 컨트리뷰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누구냐?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연말 이후에는 설립이 불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일반 401k입니다. 일반 401k는요, 앞서 뭐 충분히 배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사 차원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마련하는 리타이먼트 플랜으로서 일반 종업원들이 IRA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7,000불, 7,500불인데 반해 이러한 회사 차원의 401k는 그 금액이 훨씬 높죠. 23,000불까지 24년도 기준에 할 수 있고, 캐치업도 7,500이니까 거의 30,000불이 넘게 50세 이상인 경우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매칭해주는 것도 회사의 팔러시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텍스 컨트리뷰션 뭐 등등을 하면요,
이 401k에서도 최대 69,000불까지를 컨트리뷰트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로스도 가능하고요. 자격은요, 사실은 모든 기업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직원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게 바로 솔로 401k이기도 하고요. 직원이 많을 때 100명 이하였을 때 아까 뭐 반드시 심플 IRA를 해야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401k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입을 하는 방법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플 IRA, 심플 401k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왜? TPA라고 하는 Third Party Administrator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를 고용해서 Retirement Plan, 401k를 만들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연말 신고 의무도요, 예스예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직원이 100인 이하이면서 잔액이 25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이 5500라고 하는 Annual Year-End Compliance Rule 규정에서 면제가 됩니다만, 뭐 직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잔액이 넘으면요, 반드시 이걸 파일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장단점은요, 직원의 컨트리뷰션을 더 높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심플 IRA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직원이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심플 IRA와 동일하고요. 단점은요, 이 심플 대비 높은 운영비이겠고요. 심플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혜택이라는 점에 있어서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최대로 69,000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타 종업원들에게도 똑같은 형태의 베너핏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01k를 통해서 고용주가, 오너가 최대치의 그 컨트리뷰트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unlikely하다. 비용이 너무 들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어떤 경우냐면요, 중견 기업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만큼 좀 고용주로서 이 직원들에게 심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컨트리뷰션 혜택을 주는 그런 플랜이 필요할 때 선택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연말 이후에 설립이 가능하냐? 가능하지만 직원 컨트리뷰션 제약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연말 이후에 만드는 건 가능한데요, 직원이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뭐 아까 그 최대 23,000 있잖아요. 그거는 연말이 되기 전에 해야 되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연말 이후에 설립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여기까지가 401k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Defined Benefits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컨셉이 달라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하고. 뭐냐면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듣고 넘기셔도 되는데요, 앞서 얘기한 1번부터 4번까지는 Defined Contribution Policy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Defined Benefit이라고 부르죠. 뭐냐면 앞선 내용들과 달리 이 펄러시는요, 종업원들이 미래에 은퇴를 했을 때 얼마만큼 연금 수령액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산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베네핏을 은퇴 연령대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산해서 지금 얼마까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다라는 걸 정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대체로 오너에게 많은 금액의 컨트리뷰션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앞서 그 네 가지는 Defined Contribution, DC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DB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DC에서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지만 DC와 DB를 섞어서 하나씩 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DC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트 주는 게 401k니까 이 DB하고 합쳐서 콤보 플랜이라고 해요. 왜 이걸 하느냐? 정말 더 많은 텍스 세이빙, 더 많은 컨트리뷰션을 원할 때 이걸 같이 해서 콤보 플랜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나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결국 DB는요, 이거예요.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 아까 뭐 셉이다, 셉 IRA다, 솔로 401k다, 이게 최대 69,000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DB는 이보다 더 크거든요. 더 많은 금액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이 DB를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어떤 데냐? 안정적인 순이익이 계속해서 나는 그런 회사로서 확실한 오너십, 그러니까 뭐 지사, 상사 이런 데보다 미국 내 회사로서 오너십이 확실한 그런 프라이빗 컴퍼니가 가장 좋은 캔디데이트라고 하겠죠. 가입 방법은요, 401k하고 마찬가지로요, 어려워요. 직접 못해요. 전문가 고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연말 신고 의무 어떨까요? 당연히 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연말에 신고해야 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 직접 못합니다. TPA를 고용해서 그들이 하게 하는데 여기에 뭐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장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불입금, 그러니 내가 오너십이 확실한 어떤 중소기업인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69,000을 컨트리뷰트 함으로써 69,000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하고 싶은 거죠. 더 하고 싶고 더 할 능력이 되는 그런 업체라고 하면 다른 방법 없어? 찾잖아요. 그때 DB를 하는 거죠. DB 플러스 401k 해가지고 콤보 플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운영비가 가장 비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비싸요.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오너십이 확실하고 꾸준한 이익을 내고 당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이 한다는 거죠. 연말 이후 설립은 가능하냐? 가능하다입니다. 좀 길었나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다뤄봤고요. 정리를 해볼까요? 만약에 1인 기업이면 어떻게 할까요? 솔로 401k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만약에 소기업이라면 셉 IRA 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면 셉 IRA 또는 심플 IRA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금액을 넣고 싶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부담까지는 난 감안할게 라고 한다면 SEP IRA일 것이고요. 많은 금액보다도 모든 직원들에게 그들이 직접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주지만 많이 넣는 데 관심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심플 IRA를 하겠죠. 중견 기업이라면 어떡할까요?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 심플 IRA 또는 Regular 401k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바랄 거 없이 오너십이 확실한 기업이고 돈을 계속해서 벌고 많은 금액의 어떤 소득공제를 원한다 그러면 DB와 401k 콤보 플랜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심플 IRA와 401k를 고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기업체가 기업의 오너와 기타 직원들을 위한 리타이먼트 플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컨트리뷰트를 함으로써 불입금을 넣음으로써 회사의 과세소득을 줄이고 종업원들은 종업원들의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되는 그런 리타이먼트 플랜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Freedom is not free. 페더럴 임플로이가 오버시스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일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에 소유한 집을 임대할 경우 렌탈 인컴에 대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텍스를 안 내도 되냐? 질문이 이거죠. 이분이 아마도 뭐 캘리포니아에 원래는 거주하다가 파견 나간 거죠.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갔는데 집은 안 팔고 이걸 임대 부동산으로 활용했다. 렌탈 인컴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에는 뭐 연방에는 세금을 내겠지만 캘리포니아에 관한 한, 뭐 연방은 얘기 안 할게요. 캘리포니아에 세금 안 내도 되냐? 답은 아쉽게도 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은요.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그러니 캘리포니아 원천소득이라고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원천소득은요. 내가 그 소유주가 부동산의 소유주가 캘리포니아 거주자냐 아니냐는 안 중요하고 그 자산이 ǩ리포니아에 위치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캘리포니아 정부는 과세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On My Way님, Roth IRA에 1,500불 불입했는데요. 소득이 많아서 불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면 바로 빼야 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이게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 IRA 계좌에 넣었다 뺐다가 해보시면 금융기관에서 바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십에서 페이롤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SEP IRA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죠. 파트너십 차원에서 해야겠죠. SEP IRA를 하셔야겠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EP IRA 고용주는 넷인컴의 25%, 직원은 급여의 25%까지 불입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JC님, 양도세 관련. 집을 사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집은 렌트로 주고 또 다른 집을 구입해서 2년 이상 거주 후 두 집을 한꺼번에 다 판다고 가정하면 소유주가 싱글일 경우 모두 25만 불까지 양도차익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이게 섹션 121조 내 프린시플 레지던스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주 거주지일 경우는 25만 불까지 면제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2년 하면 각각을 다 쓸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년 타임프레임에서 한 번씩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2년 하고 2년 렌트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집에서 2년이니까 effectively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겠죠. 장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별일 없으면 또한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